학습 데이터로 인공지능이 인터넷상에 있는 것들을 학습을 시키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저작권자의 허락이 없더라도 허용을 하겠다. 그림도 텍스트가 되는 거예요? 그림도 텍스트로 변환 모델이 가능하다면 학습의 대상이 될 수가 있고요. 우동이즘. 생성형 인공지능 웹툰 시장 현황과 관련해서 모여봤고요. 인공지능 법 관련해서 해설해 주실 서유경 변호사님 나와 계시고, 호 연옥님이 보고 계셔 같은 대표작들이 가지고 계신 억수씨 작가님, 그리고 이 자리를 마련을 해주신 한국웹툰협회 협회장, 그리고 운비처럼 그린스마일 같은 거 연재를 해주셨고요. 최근에 또 2만 배에서 맛있는 철학 연재를 시작하셨죠. 권혁주 작가님 나와주셨습니다. 제가 간단히 소개를 했지만 각자 소개 한 번만 해주시겠어요? 정말 이렇게 그냥 슥 시작하네요. 네네. 정말 황급히 스며들었습니다. 변호사님부터 먼저 하시죠. 네, 그럼 저 먼저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유경 변호사라고 하고요. 광화문에서 법률사무소 아티스 운영하고 있고, 지금은 서울대학교에서 학생들 콘텐츠 디자인, 그다음에 콘텐츠 라이선싱 계약 실무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말로만 듣던 서울대. 로스쿨에서 하세요? 사회과학대 하고요. 그다음에 미술대학에서 가르쳐요. 아, 미술대학.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네이버에서 호라는 작품이랑 현재는 반짝반짝 작은 눈이라는 비인기작을 휴재 중인 옥수씨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한국 웹툰 작가 협회에서 회장직 지금 맡고 있고요. 네이버에서 그 운비처럼 그 싱커, 예, 지금은 이제 차기작 준비 중인 권혁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AI 관련해서 모였는데, 원래 사실 AI를 나는 적극 반대한다 라고 하는 게스트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서 여러분들에게 여쭤봤어요. 근데 없더라고요. 그래서 억수씨 작가님은 드라마 관련 분야를 연재하고 계시니까 인간을 다루는 작가니까 반대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여쭤봤는데 찬성을 하고 계시고, 네. 그래서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각자 지금 생성형 인공지능 이 분야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간단히 한 번씩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부터요? 네. 사실은 그 찬성한다기보다는 저는 반대할 수 없다. 라고 보거든요. 피할 수 없는 거죠. 네, 뭐 이렇게 시대가 이렇게 돼버렸고, 포럼에서도 얘기가 나왔었지만 100년 전에 사진이 나왔을 때 초상화 작가들이 다 이제 쓰러져 갔던 것처럼 뭔가 그런 시대가 돼버린 게 아닐까라고 해서, 그렇다고 한다면 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 보니 그러면 일단 이걸 이용할 수밖에 없겠다라고 방향을 잡은 거죠. 찬성을 한다기보다는 그냥 억지로 찬성을 하고 있다. 아, 네. 근데 편리한 부분도 분명히 있어서 거스를 수가 없다. 시대의 흐름이다. 저는 약간 인공지능이 그냥 재밌어서 네. 좀 관심 있게 보는 편이었고요. 저도 역시 거스를 수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거스르는 역할이잖아요. 그렇죠. 네, 거스르. 최대한 거슬러 보려고 저 스트라이크 연어처럼. 최대한 이거 역시 이래서 안 돼. 라는 생각으로 네. 네, 최대한 힘드시겠네요. 힘드시겠다. 기대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네. 이제 그 인공지능 기술하고 그다음 텍스트 데이터 마이닝, 그리고 이제 이것의 창작자의 지위, 이런 문제는 미국, 유럽, 일본 이런 해외에서 오랫동안 먼저 선제적으로 논의가 되어 왔던 부분들이 있고요. 이 국가들에서는 이제 TDM, 그 면책 규정, 텍스트 데이터 마이닝 그 규정에 대해서 입법이 됐어요. 우리나라는 올해 7월 달에 이제 문체부에서 도입을 하겠다라고 밝혀요. 학습 데이터로 인공지능이 인터넷상에 있는 것들을 학습을 시키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저작권자의 허락이 없더라도 허용을 하겠다. 그림도 텍스트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림도 텍스트로 변환 모델이 가능하다면 학습의 대상이 될 수가 있고요. 앞으로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림이나 동영상이나 다른 콘텐츠들 영역까지 이게 학습을 시킬 수 있는 모델로 갈 것이냐 아니냐, 요 분기점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화면에서 보시면은 그림으로 이렇게 직관적으로 인식을 하지만 사실은 소스 코드로 딱 보시면요, 그림 하나가 코드화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럼 요것들에 대해서 학습을 그것도 하게 텍스트로 된다면 네, 아... 코드화가 될 수 있잖아요. 저 반대합니다. 갑자기? 빨리 알아보니까. 네, 그러니까 텍스트가 될 수 있는 것들, 디지털 텍스트가 될 수 있는 것들은 인터넷에 있는 것들을 이제 인공지능이 학습을 해서 새로운 생성형 인공지능 결과물로 낼 수 있도록 면책 규정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면책 규정을 해외에서는 이미 입법이 됐고 올해 우리나라에서 7월 달에 문체부에서 하겠다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7월에 문체부에서 네, 입장을 발표를 했어요. 해외에서는 이제 각종
가이드라인 같은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저는 이제 조금 궁금한 것이 실제로 여기서 타격을 입게 될 것이 창작자들일 거란 말이에요. 그럼 창작자들은 이거에 대해서 얼만큼 이해를 하고 있고 대비가 되어 있습니까? 라는 걸 한번 물어보고 싶은 거고 안 되어 있으면은 사실 그건 그거대로 약간 문제가 있는데 이미 해외에서는 네. 각종 소송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저는 여쭤보고 싶은 게요. 이걸로 저희 계속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잖아요. 근데 작가분들이 사실 법 이야기가 나오면은 되게 어려워요. 지금도 말씀하실 때 잠깐 정신이 혼미했었거든요. 저희가 사실 데뷔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의견을 모아야 할지조차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방송을 한 번 했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하면서 끝이 나버렸어요. 법을 잘 알고 계신 분들이 생각을 했을 때 작가들이 어떻게 데뷔를 하는 게 제일 이상적일까요? 일단은 작가님들이 법을 안다 모른다 이 여기를 이제 얘기하기 전에 먼저 심정적으로 내게 학습이 되면 좋겠다 아니다라는 그 감각이 있을 거예요. 만약에 내 것이 학습이 되어도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럼 내 것이 학습이 되었을 때 보상을 받고 싶으냐 보상을 받고 싶지 않으냐 이 문제를 또 결정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렇죠? 사실은 면책이 된다는 거는 일반적으로는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또 보상 안 맞잖아요. 해도 된다. 책임을 면제를 해주니까 보상을 받을 수가 없죠. 저 반대합니다. 이거 진짜 반대해야겠는데. 그런데 데이터는 인터넷에서 학습이 되어야 될 이유는 있어요. 왜냐하면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전 세계적으로 학습을 시켜서 새로운 결과물로 무엇이 나오는지 인공지능과 관련한 백년지 대계를 세우고 있잖아요. 그 흐름이라고 하는 것은 있는데 그러면 그 거센 물살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창작자인 사람들이 살아남으려면은 그 다음을 꿈꾸려면은 그냥 학습을 시키고 좋아요 라고 얘기하실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미국이나 유럽 이런 쪽에서는 각종 메이저급 소송들이 나오고 있고 그 사람들이 소송을 하는 이유는 정말 이기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이 상황 속에서 창작자의 지위를 보호를 해주세요 라는 거죠.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집단이 무슨 명목으로 누구에게 소송을 하고 있는 거예요? 2022년에 미국에서는 인공지능이 그 스테이블리티 AI랑 미드전이랑 데비앙 아트를 상대로 소송을 했다. 인공지능이 라이선스 없이 예술가의 원작을 학습을 했고 무단으로 생성형 이미지를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창작자로서의 권리를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로 2023년에 게티 이미지가 있어요. 게티 이미지는 이미지들을 각종 많이 보유하고 있는 회사잖아요. 네네. 그런데 스테이블 디퓨전을 상대로 해서 소송을 또 제기를 했어요. 게티 이미지의 이미지를 학습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적절한 보상 지불을 하지 않았다. 비용을 지불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밝혀졌냐. 인공지능으로 생성이 됐는데 게티 이미지에 그 워터마크 같은 게 박혀 있었던 거예요. 예, 우리 걸 학습을 한 게 맞네. 그래서 왜 보상을 안 해주는 거야? 이 이미지를 게티 이미지에서는 사실 유료로 구매를 해야 되는 건데 너희들은 어떻게 이거를 취득하게 된 거야? 그 취득 경위에 대해서 추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상에 대한 이야기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것도 있고 미국에서 할리우드 시나리오 작가들 그 다음에 배우들 이 사람들은 아직까지는 조금 그 수준에 미달할 수는 있지만은 내가 연기하는 목소리, 내가 연기하는 톤, 대사를 어떻게 내뱉는지 뉘앙스, 톤앤 매너들, 그 문장들, 구성들 이런 것들도 인공지능이 지금 학습을 시키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제작사들이 그런 인공지능 모델을 도입하면은 우리 배우들이나 작가들은 어떻게 돼? 우리가 제대로 실현할 수 있는 시장이 이제 마련될 수 있는 거야? 아니거든요. 그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파업 같은 걸 선포를 하신 거고요. 우리도 뭔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권혁주 작가님이 반대하니까. 저는 일단 꽂힌 게 약간 TTM? TDM? 네, 텍스트 및 데이터 마이닝. 마이닝이 그 채굴할 때 많이 듣지. 채굴하다. 그러니까 요게 지금 우리나라에도 지금 도입이 될 거다. 그걸 지금 문체부에서 입장을 발표했다. 7월에. 네네네. 아 이거를 저작권에 대해서 규제하는 법안을 도입할 거다. 이제 규제하지 않겠다. 규제하지 않겠다는 거죠. 저작권 인공지능. 침해에 대해서 묻지 않겠다는 거죠. 정부의 입장은 그런 것 같아요. 일단은 학습을 시키고 인공지능이 할 수 있는 것들을 열어주고 그 다음에 부분적으로 각 분과마다 문제가 생기는 파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음원 시장에는 어떤 문제가 생길 거고 웹툰 시장에는 어떤 문제가 생길 거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 조사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 일단 소부터 잃겠다는 거네. 그 다음에 외양간 고치겠다. 그러겠네. 소를 잃자. 소를 잃고 소를 잃어서 얻는 이득들을 일단 취하고 그리고 나서 뭐 외양간이 이제 박살이 났으니까 외양간을 고쳐야겠지 하는 입장 같이 들리는데요. 제가
이해한 게 혹시 맞나요? 이게 TDM, 텍스트 데이터 마이닝 면책 규정,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도 이제 발효가 되면 이제 우리는 인공지능이 우리 그림을 학습해도 그걸 가지고 항의할 수 없는 거죠. 이 입법이 사실 그 예상을 한 범위가 있을 건데 인터넷에 쓰여져 있는 글이나 그냥 무슨 이제 뭐 누가 저작권자인지 모르는 그런 뭐 불분명한 이미지들이나 뭐 그런 이미지들 코드화를 시키겠지만 그런 것들을 일단은 우리 어린아이가 딱 태어났을 때부터 이제 온갖 세상의 모든 것들을 감각으로 배우는 것처럼 일단 배우게 하자는 것 같아요. 일단은 배워야지 뭘 내놓을 수 있잖아요. 생성형 인공지능 모델은 마치 어린아이처럼 데이터를 얼마나 학습하는지에 따라서 이게 발전하는 속도가 다르니까. 지금은 문제가 되는 것은 그러면 이런 거잖아요. 권혁주 작가님의 싱커가 네이버 웹툰에서는 보호를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서유경이라고 하는 블로거가 익명의 블로거,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해외 서버를 둔 블로거일 수도 있죠. 아, 방토끼는 아니에요. 그건 너무 나갔다. 방토끼가 AI 학습할 수 있죠. 뭐 그러면은 어쨌든 주체를 바꿔서 억수라는 이제 어. 어떤 사람이 네. 밤토끼라는 블로그를 개설하고 네. 권혁주 싱커를- 작가의 싱커의 그 싱커를 이미지를 긁어왔어. 캡처를 네. 시키기도 하고 싱커의 스토리 라인 같은 것도 하고 대사 라인 또 이렇게 적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만약에 네이버가 작가님의 저작권을 보호를 하려고 하더라도 그걸 학습을 하게 되면은 사실 어떻게 되겠어요? 억수의 블로그에 가서 권혁주의 컨텐츠를 학습을 한 인공지능 속에 싱커가 녹아 들어가 있겠죠. 어딘가에서 싱커와 비슷한 것이 나타날 수도 있겠죠. 일단은 인공지능이 인터넷을 돌아다니면서 자유롭게 크롤링 이렇게 긁어모으고 그렇게 할수 데이터를 있도록 마이닝하고 일단 학습을 시키게 하겠다. 아. 인공지능은 지금은 아기잖아요. 아기. 네. 그러니까 인풋은 합법으로 가겠다. 하지만 아웃풋은 아직 재정 논의를 해야 된다. 아웃풋에 그거는 관련해서? 정확하게 논의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인풋에 대해서도 학습을 할 수 있는 것과 학습을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창작자들이 조금은 관심을 더 가지고 그 가이드라인과 관련해서 문체부, 우리 정부하고 또 과기부가 인공지능 관련했으니까 네. 문체부, 과기부 이런 정보기관들하고 좀 소통을 열심히 해주셔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거죠. 그러네요. 근데 이게 얼핏 들으면은 나라에서 사실상 개인의 재산을 마음대로 이용을 하겠다로도 들려서 공공의 목적으로. 네네. 네. 그래서 논의를 하면은 어마어마하게 반대할 작가님들이 많이 그렇네요. 나올 것 같네요. 네, 그렇네요. 그 재산권이 침해가 되면은 법적인 침해를 지게 되잖아요. 법적인 침해를 면제를 해주겠다, 면책이라는 부분이 있고요. 어쨌든 법적으로는 면책을 하겠지만은 저 같은 경우는 플랫폼들이 과연 그 면책을 그대로 수용하는 플랫폼들이 창작자들의 선택을 받을까라고 하는 그 궁금증이 하나가 들고요. 그래서 창작자들 같은 경우는 사실 플랫폼들하고 거래를 하는 게 일종의 자신들의 권리이자 일종의 파워가 될 수가 있는데 교섭 모델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왜냐하면 이 플랫폼에서 우리 컨텐츠를 제공하는 대신에 일단은 우리 거에 대해서는 좀 크롤링 당하는 거, 데이터 마이닝 당하는 걸 좀 유보를 시켜주면 안 될까라고 협의를 할 수 있는 모델도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 약간 저는 사실은 찬양을 했다는 부분이 양지든 음지든 내 소스가 AI 모델에 스며드는 것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찬양을 했던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나라 입장에서 주도적으로 마이닝을 시키겠다라고 하는 건 좀 약간 이게 다른 것 같은데. 좀 열받는데? 좀 짜증나는 거죠. 전 세계적 흐름이라고 하는 이 거대한 쓰나미가 이렇게 가시는 그 쓰나미가 이제 다 오케이라는 거잖아요. 면책해주기. 면책해. 일단 다 배우게 만들어. 라는 게 이제 세계적 쓰나미라는 거죠. 반대해야겠네 이거. 크롤링, 그 다음에 데이터 마이닝 가능한 범위는 일반 공중에게 오픈되어 있는 데이터들. 그쵸. 잘 생각을 해보면은 권혁주의 싱커의 54화는 대중에게 공개가 되어 있죠. 유료화돼. 유료화돼 있나요? 그러면 그거는 약간 하기가 힘든데 가령 이제 연재작 중에는 그 클릭 몇 번 하면 연재 들어갈 중인 수, 작품은 들어갈 수도 모르겠네. 있고 또 그런 것도 있죠. 여기서 만약 연재 중인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가 이제 어느 정도 방어막을 쳐준다고 하더라도 불법 복제가 되어서 돌아다니는 것들은 학습이 될 수가 있을 가능성이 높죠. 저는 그 부분이 되게 체념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네. 네. 그걸 어떻게 막을 거예요? 일단 문은 열어줬지만은 여기서 직격탄을 맞는 사람들은 사실 창작자들인데 저는 다른 창작자들보다는 실제로 더 타격을 받는 작가들 군이 웹툰 작가들 군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출판물 같은 경우는 책으로 물리적인 책으로 되어 있으니까 교보문고 가서 크롤링 하진 않잖아요. 그 다음에 음악 같은 경우는 스트리밍 서비스를 해야 되는데 스트리밍 서비스는
유료 결제를 전제를 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동영상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동영상 같은 경우도 이게 뭐 이제 그 코드를 다 분석을 해서 들어가겠어요? 그렇게 하긴 힘든데, 웹툰 작가님들이나 아니면 사실 자기 텍스트로 이제 웹에서 하시는 분들은 웹소설 직격탄을 작가님들. 맞기 쉽겠죠. 그러네. 문득 드는 생각은 진짜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크롤링이 가능한 거고, 그러니까 유료하니까 막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개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모두에게.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바뀔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다는 건데, 무료분이 네, 지금 무료분이라는 게 없어지고. 이게 사실 보호의 관점으로 보면 막아서 이제 흥선대원군 정책을 그러니까요. 이제 네. 취할 수도 있는데, 그 개화기 시절에 그 이제 쇄국 저도 근데 이거 정책과 말하면서 그 생각했어요. 개화 정책이 이게 좀 그-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다음 메일 있잖아요. 다음에 유료했다가 망했지. 1순위였는데 네이버. 기술적으로 막는 거야. 네. 유료화뿐만 아니라 뭐 블록체인으로 NFT화 시켜서 막을 수도 있을 테고 암호화 시켜서. 근데 어쨌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반복해서 긁어가 버리면은 또 막을 수가 맞아요. 없으니까 네. 유료화 되어도. 그러니까 더더욱이나 지금 상황은 우리가 면책 규정 이런 거를 가만히 보고 있을 수 없는 상황이겠네요. 지금 현실이 불법으로도 많이 돌아다니고 있는 이런 상황에 면책 규정을 법대로 했을 때 공개되어 있는 것을 다 긁어 모을 수 있다. 근데 우리는 지금 공개되어 있는 게 불법도 있는데 그럼 불법도 다 모은다는 얘기 아니냐라는 의미. 불법이 오히려 더 취득하기 쉽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막아야겠네. 그게 일단 모으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이고, 그다음 모은 다음에 인공지능이 학습을 해서 이제 아웃풋을 낼 거 아니에요, 결과물을. 그럼 결과물을 냈을 때 도대체 어떤 걸로 결과물을 낼 거냐인데, 그림 같은 거나 이미지나 컨텐츠를 학습을 했으면 그거랑 비슷하게 이제 산출물을 내겠죠. 네. 그럼 이때는 이제 면책 규정뿐만 아니라 공정 이용이라고 하는 거에 있어서도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공정 이용이라는 거는 일단 저작권자의 허락이 없더라도 일정하고 특정한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이용자가 그냥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주는 그 규정이거든요. 근데 요거는 제가 살짝 설명만 조금 해드릴게요. 요건 필연적으로 딱 알고 들어가야 되는 거라서 두 단계로 일단 판단을 하는데요. 첫 번째 단계는 3단계 테스트라는 기준을 들어가요. 정말로 이게 허용되는 일정하고 특정한 경우에 해당을 하느냐, 요걸 첫 번째로 판단을 해주고, 두 번째로는 이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저촉이 되지 않는 경우이냐. 그러니까 웹툰 같은 경우는 우리 일반 독자들이 감상하고 읽고 소비하는 그런 영역이잖아요. 그런데 비슷한 이미지의 영역이나 비슷한 웹툰의 영역으로 생성형 인공지능이 나와버리면은 이건 사실 저촉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권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배치가 되지 않는, 침해하지 않는 것이어야 되는데, 만약에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수입이 된 데이터를 통해서 새로운 컨텐츠가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권혁주 작가의 것을 학습을 해서, 억수의 작가의 것을 학습을 해서 서유경이가 권혁주, 억수의 모델로. 이게 합쳐진 일종의 창작물을 만들어내면은 이 두 사람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냐는 거죠.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면, 이때는 공정 이용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게 두 번째 단계에서 4가지 정도의 요소를 고려하는데, 저작물에 이용하는 목적과 성격이 뭐냐, 이게 영리성이냐 상업성이냐 아니면 정말 비영리적인 교육이냐, 이런 걸 판단을 해주는 게 있고, 두 번째로는 같은 종류냐 아니 같은 용도냐, 이런 걸 판단을 해주고, 세 번째로는 이용된 부분이 도대체 이 저작물 전체에서 얼마나 이용이 되었는데, 비중이 얼만큼 되는데, 요거 세 번째로 봐주고, 네 번째가 작가님들하고 직접 관련될 수 있는 건데, 그 저작물의 이용이 저작물의 현재 시장 혹은 잠재적인 시장의 가치에 미치는 영향, 제가 권혁주, 억수를 대체할 수 있는 저작물 이용을 하게 된다면 이건 공정 이용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권혁주, 억수의 것을 만들어서 서유경이가 인공지능을 툴로 해서 제가 새로운 창작자가 되어버린다. 그러면은 저는 두 사람을 좀 대체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소비자가 창작자가 되어버리는 상황이면은, 그러면은 공급자로서 창작자들은 어떻게 될 것이냐. 저희 권리자의 정당한 이익가 완전히 배치되네요. 예, 그 모델이 있기 때문에 공정 이용의 관점에서 창작자들한테 이 생성형 인공지능이 미칠 영향이 좀 심각하지 않겠습니까? 라는 거였고, 이 문제는 앞으로 이제 좀 논의를 해가야 되는 기관이 공정거래위원회일 가능성이 높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왜 필요하냐라고 하면요, 크롤링, 데이터 마이닝 허용, 그 다음에 플랫폼에서 콘텐츠 데이터들을 이렇게 수집할 수 있는 것들은 플랫폼의
약관 모델로 들어올 거예요. 약관 모델. 네이버에 가입을 하면서 어느 구글에 가입을 하면서 우리가 최초에 들어갈 때 약관 모델에 우리 회사가 제공한 서비스에 가입을 할 때 당신이 생성하는 데이터들은 우리 회사 인공지능이 학습을 할 수 있는 데이터로 이용될 수가 있어요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각 회사마다 약관이 있을 텐데 그거에 반드시 우린 동의를 해야지만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창작자인 두 분들도 네이버에 가입이 돼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동의한 게 돼버리네. 동의한 거죠. 거의 뭐 반강제. 그러네. 소름. 동의를 했기 때문에 내가 이 사이트에 가입을 하려면 내 데이터를 학습을 시키도록 나는 허락을 해줄 수밖에 없고 그게 아니면 난 여기서 활동을 못하니까 그럼 나는 가입을 하는 대신 내 데이터를 다 주는 거네. 그런데 나는 하필이면 창작자네. 그러면은 이거는 약관보다 더 우선하는 거는 사적 계약인데 사적 계약의 모델을 교섭 모델로 갈 수 있게 하거나 그게 안 된다라고 하면은 내 이익에 너무 불리한 부분들이 미치니까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요 약관 개정이라든지 아니 우리가 개별적으로 교섭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좀 열어주세요라고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걸 어떻게 공정거래에다가 얘기해야 돼요? 일단 작가님들께서 모이셔야 되죠. 일단 우리가 화가 나 있다라는 걸 어필을 일단 해야 되는 우리가 여기 불만이 있다. 일단 모이시고 그다음에 이제 주요 플랫폼 회사들하고 조금 논의를 좀 시작을 하셔야 돼요. 교섭 모델을 한번 만들어 보시고 그다음에 공정거래위원회에 바로 이제 막 사건을 뭐 이제 제기하라 이건 아니거든요. 뭐 해외 모델처럼 이렇게 소송을 하라 이런 뜻은 아니고 다만 이런 이슈가 있으니까 공정거래위원회도 우리 콘텐츠 모델에 대해서 약관 모델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세요 라고 한번 어필을 해볼 필요는 있다. 우리가 어쨌든 준비해서 최초로 뭔가 의견을 전달할 곳이 공정거래위원회가 되어야겠네요. 일단. 공정거래위원회, 문체부, 과학기술부 그리고 사실은 요 기관들이 지금 약간 따로따로 떨어져 있잖아요. 네. 그런데 웹툰 창작자들한테는 다 연결이 되는 지점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쨌건 되게 중요한 점을 짚어주신 것 같아요. 저 생각도 아니, 우린 몰랐잖아. 몰랐고 어떻게 대항해야 될지 좀 희미했는데 TDM을 저는 지금 전혀 몰랐다가 그러니까. 세계적 흐름이 그렇다. 작가님의 밥벌이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단어가 TDM. 그러니까요. TDM.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은 해외에서는 어디까지 뭐 한계가 없나요? 그거를 이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죠. 논의가 네. 개시되고 있고 논의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거 들으시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귀 기울여서 들으시는 분이 계시면은 분명히 뭔가 질문이나 뭔가 감정이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를 10월 22일인가요? 갑자기? 10월 21일. 10월 21일 네,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네. 예, 웹툰 포럼에 오셔서 네. 그때 서유경 변호사님이 발제를 해주시니까 네. 오셔서 질문이나 아니면 작가들끼리 뭔가 의견을 모을 수 있는 자리가 아마 마련이 될 테니까 그때 와주시고요. 이거는 창작자들 문제뿐만 아니라 그 회사들 그 앞으로 비즈니스 전략이랑도 맞물려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지금부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물꼬를 좀 열심히 띄워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 법조인들과 함께 소통을 열심히 하시자 이런 거죠. 지금 제가 두 분의 그림체를 보고 조합을 해서 제 그림체를 만든다라고 했을 때 사실 내가 작가님들한테 돈을 주고 싶은 마음이 들까? 나는 그런 질문부터 이제 해야 되는데 far like speeding trains in the passenger car. And I remember that you still came back for me.